50대 중반의 윤혜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 강민수를 맞았다. 혜정의 손에는 새로운 파크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후 회사 일로 하루 종일 시달린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응, 그래. 좋아 보이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민수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다. 혜정은 살짝 입술을 비죽였지만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필드 골프처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파크 골프는 가볍고 사람들하고 같이 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데. 옛날에 여보랑 같이 필드 나갔던 그 재미가 이제는 동네 공원 잔디밭으로 옮겨온 셈이야. 민수는 그제야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혜정이었다. 그랬던 아내가 파크 골프를 시작하고는 눈에 띄게 활기가 넘쳤다. 건강 챙기는 건 좋은 일이지. 나야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다니지만 너라도 재밌게 다녀. 민수는 진심으로 혜정의 취미를 응원했다. 혜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번 파크 골프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 회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건강과 취미를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혜정은 그 모임에서 마치 억압되었던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오롯이 윤혜정이라는 한 사람의 시간이었다. 혜정 씨, 오늘 스윙 정말 예술이네. 공이 아주 쭉쭉 뻗어나가잖아. 동호회 회장인 60대 초반의 최 회장이 혜정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건넸다. 최 회장은 늘 유쾌하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였다. 혜정은 그 말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어머, 회장님도 참. 제가 뭐 아직 멀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치는 거죠.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혜정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남편의 피곤한 얼굴과 마주해야 했지만 적어도 이 잔디밭 위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모임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훤칠한 키에 어깨가 넓어 멋진 체형이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쪽은 김상호 씨입니다. 건축가로 일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시고 건강 때문에 파크 골프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최 회장이 그를 소개했다. 상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마침 그날 상호는 초보라서 혜정에게 코치를 부탁했다. 혜정 씨, 상호 씨 옆에서 좀 도와줘. 혜정 씨 스윙이 워낙 좋으니까 자세 잡는데 도움 많이 될 거야. 혜정은 상호에게 다가가며 밝게 말했다. 상호 씨 이리로 오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상호는 혜정 옆에 서서 그녀의 스윙을 유심히 지켜봤다. 와, 정말 멋진 스윙이네요. 감탄했습니다. 혜정 씨 스윙 보니까 저도 빨리 잘 치고 싶어져요. 상호의 눈빛에는 감탄과 함께 은근한 호감이 서려 있었다. 혜정은 친절하게 상호의 자세를 잡아주었고 상호는 그녀의 가르침에 순순히 따랐다. 서로 공을 주어주고 자세를 봐주는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상우는 여유롭고 지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혜정은 그의 세련된 매너에 편안함을 느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필드 골프만 치다가 이걸 치려니까 채가 너무 가벼워서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치다 보니 이 가벼운 채로 공을 정확히 맞추는 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혜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혜정 씨 덕분에 오늘 처음인데도 재미를 좀 느낀 것 같아요. 다음에도 혜정 씨랑 같이 쳐보고 싶네요. 상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날 이후로 혜정과 상우는 모임에서 자주 짝을 이루었다. 잔디 위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 민수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관심과 배려를 상우에게서 받은 혜정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린 위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잔디 위를 걸으며 혜정과 상우가 짝을 이룬 지 몇 주가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에서 공을 치고 걷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혜정에게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었다. 혜정 씨는 공 치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여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우가 혜정이 친 공을 건네주며 말했다. 에이, 상우 씨도 참. 그냥 좋아서 치는 건데요, 뭐.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몸도 움직이고. 그게 좋아서 그런가 봐요. 혜정이 머쓱하게 웃었다. 남편분은 바쁘신가 봅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혜정은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남편 민수의 직업은 대기업 부장이었고 그 바쁘다는 말 속에는 아내에게 무관심해져 버린 오랜 일상이 함축되어 있었다. 네, 그냥 회사원이에요. 늘 바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죠. 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상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사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 같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외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나오게 된 겁니다. 상우의 고백은 혜정의 가슴을 건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혜정은 자신과 상우가 결국은 혼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외로운 게 뭔지는 잘 알아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고 주말에도 남편 방에서 새어나오는 컴퓨터 소리만 들을 때가 많으니까요. 혜정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파크 골프 모임이 끝난 후였다. 회원들 몇몇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지자 대부분의 회원들이 돌아가고 테이블에는 혜정과 상우 둘만 남았다. 오늘 공이 너무 안 맞아서 속상합니다. 혜정 씨처럼 잘 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상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골프는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죠. 혜정은 상우에게 눈을 맞췄다. 좋은 말씀입니다. 혜정 씨에게는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상우는 혜정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혜정의 손등 쪽으로 자신의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 끝이 혜정의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쳤다. 혜정은 깜짝 놀랐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상호의 따뜻함에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접촉은 혜정의 마음에 작고 뜨거운 불꽃을 피어 올렸다. 혜정 씨 웃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상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정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네요.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민수의 뒷모습을 보았다. 민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혜정이 들어온 줄도 모르는 듯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재미있었어. 혜정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힐끔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응. 조심히 다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혜정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알 수 없는 불꽃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며칠 후부터 동호회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혜정 씨랑 새로운 상호 씨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아? 한 회원이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야. 둘이 따로 뭘 마시러 간다는 소문도 있더라. 남편도 있는 분인데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회원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혜정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우리 그냥 친구잖아. 취미를 공유하는 좋은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상호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둘이서만 근처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호가 보내는 문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오늘 스윙 정말 완벽했어. 다음에 또 봐. 휴대폰 화면에 뜬 상호의 문자 메시지를 혜정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민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상호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건 위험해. 혜정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그녀의 마음의 빛처럼 스며드는 상호의 관심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날은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오후가 되자 습한 기운과 함께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회원들은 서둘러 라운딩을 마쳤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최 회장은 서둘러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혜정은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 순간 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정 씨, 비가 오네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이 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상호는 이미 자신의 차키를 꺼내 들고 있었다. 어머, 상호 씨, 고맙긴 한데 괜찮아요. 혜정은 당황했지만 이미 굵어진 빗줄기를 보니 상호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괜찮긴요. 빨리 갑시다. 차가 저쪽에 있어요. 상호는 혜정의 어깨를 살짝 밀며 그녀를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혜정은 상호의 차에 올라탔다. 빗소리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차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럴 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데. 상호가 말했다. 그러게요. 그냥 집에 들어가긴 아쉽기도 하고. 혜정이 무의식적으로 맞장구를 쳤다. 근처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 전에 잠시 비도 피할 겸 상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다. 혜정은 망설였다. 지금 가는 길은 분명히 집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가슴은 묘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다. 네, 좋아요. 그럼 잠깐만 들렀다 가요. 대신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혜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우가 차를 세운 곳은 동네 외곽의 으슥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모텔이었다. 상우 씨 여긴. 혜정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야 상우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차렸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는 혜정 쪽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우는 혜정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혜정은 차마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발은 이미 상우가 열어준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 민수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에 대한 갈망이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혜정은 모텔 안으로 상우를 따라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선 둘은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모든 말은 불필요했다. 상우는 혜정에게 천천히 다가섰고 그의 손이 혜정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낯선 남자의 체온은 혜정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따라 상우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그들은 결국 금단의 문턱을 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혜정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방을 나서며 혜정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상우 씨,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상우는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혜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봐요.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혜정은 급히 모텔을 나섰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혜정과 상우가 모텔 입구를 나서며 살짝 손이 스치는 그 순간을 누군가 목격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파크 골프 동호회의 여자 회원 중 한 명인 영자였다. 영자는 우연히 이 외곽의 모텔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혜정과 상우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영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 있는 유부녀가 대낮부터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혜정의 얼굴과 상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이 찍혔다. 영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회원들만 모여있는 비공개 밴드에 접속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금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사진 아래에는 짧고도 파괴적인 캡션을 달았다. 이게 우리 동호회 수준인가요? 늦은 시간에 비까지 맞으며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정말 실망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순식간에 동호회 밴드에 퍼져나갔다.
영자의 손가락 하나가 혜정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혜정은 비에 젖은 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고 무거웠다. 묵직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여보, 나왔어. 혜정은 나지막이 남편 민수를 불렀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고 낯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혜정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뭐야?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혜정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혜정은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동호회 밴드 화면이었다. 선명하게 찍힌 사진 속에는 모텔 앞에서 상우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냥 비를 피하려고. 혜정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민수는 혜정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해라고? 모텔 앞에서 남자랑 같이 찍힌 사진이 오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취미를 응원하려고 이 밴드에 가입해둔 건 알고 있었지? 내가 말한 그 재미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파크 골프가 아니라 남자랑 같이 모텔 가는 게 너의 새로운 취미였냐고. 민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오히려 낮게 깔려 있어 듣는 이의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혜정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눈물과 함께 필사적으로 민수에게 매달렸다. 여보, 제발. 잘못했어요. 정말 한 번뿐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외로워서. 제발 용서해줘. 혜정은 흐느껴 울었지만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의 시선은 혜정의 모든 변명과 눈물을 거부하고 있었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내가 외로웠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를 배신하는 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니? 동호회 밴드는 이미 난리가 났어. 내가 내 얼굴에 우리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너랑 숨막혀서 같이 못 있겠어. 민수는 혜정에게서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민수는 혜정의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담긴 여행용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다. 나가. 민수는 가방을 혜정 앞에 툭 던져 놓았다. 당분간 떨어져 있어. 지금 당장 나가. 난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혜정은 가방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민수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민수는 창가로 걸어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혜정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파크 골프채를 내려다봤다. 그 채는 그녀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안겨준 증거물이 되어버렸다. 혜정은 그 채를 그대로 두고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민수는 혜정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동호회 밴드의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민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그 모든 사진과 비난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갔다. 그는 홀로 남아 차가운 집안의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린 위의 새로운 시작은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혜정이 집을 떠난 후 민수의 삶은 깊은 고독 속에 잠겼다. 혜정이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파크 골프 동호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과 상간의 존재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였다.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혜정에게 이혼 소장과 함께 상간남인 상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보냈다. 혜정은 처음에는 민수에게 연락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여보,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혜정은 울면서 민수에게 매달렸다. 민수는 혜정의 애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야기로 풀자고. 내가 모텔에서 그 남자랑 나오는 사진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졌는데 뭘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소송은 민수의 뜻대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혜정은 왜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민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상간남 상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법원은 혜정에게는 민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상호에게는 민수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수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혼이 확정되자 혜정은 갈 곳이 없어졌다. 아들 민준과 딸 미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들 민준은 엄마에게 절망감을 토로했다. 엄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야 했어요? 딸 미나 역시 혜정을 외면했다. 엄마, 저는 엄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저지른 일은 저희를 버린 거랑 똑같아요. 혜정은 이혼 후 친정으로 잠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편치 못했다. 친정 부모님 역시 딸의 외도와 이혼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 결국 혜정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좁은 방에 텔레비전 한 대가 전부인 고시원에서 혜정은 혼자가 되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은 고달팠다. 주방 보조일은 고되고 보수는 적었다. 퇴근 후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혜정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느 날 혜정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수와 마주칠 뻔했다. 민수는 아들 민준, 딸 미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단정했고 자식들은 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고 밝게 웃고 있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는 차마 민수와 자식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가 부쉈던 가정이 이제 그녀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혜정의 삶은 파국으로 끝났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이 정한 위자료를 민수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 의무와 자식들마저 등 돌린 채 홀로 써야 하는 고독뿐이었다. 그린 위의 새로운 시작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파멸의 길이었음을 깨달으며 혜정은 고시원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